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네요. 기말고사는 공지해 드린 대로 시험날, 원래 수업날 뛰면은 수업날이 잠시만요. 달력을 한번 볼까? 24일이 우리 시험날이죠? 그럼 이때가 1교시니까 9시 반부터예요. 그죠? 저희 수업이. 그럼 이날 9시 반부터 24시간, 목요일날 9시 29분까지 제가 딱 그렇게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이 시간은 꼭 지켜주셔가지고 퀴즈를 받던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날. 그렇죠?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원래 저희가 퀴즈를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한번 퀴즈를 한번 더 본다고 공지를 제가 했는데, 퀴즈를 꼭 봐야죠. 퀴즈는, 그렇죠. 23일날 수업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제가 오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꼭 내셔야 돼요. 퀴즈 꼭 내셔야 저희가 기말고사를 볼 때 성적을 채점한 그 기준을 학교에 다 제출하거든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다양하게 많이 줄 수 있는 분야들이 많으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나가게 됐어요. 마지막 수업 중에서 제가 시험의 기말고사는 요번에 마지막 나오는 기체에 대해서 간단히 할 건데, 이 기체 파트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3학년 되고 대기화, 대기 여러 가지 수업이 또 있죠. 그 대기 수업을 하다 보면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체의 특성. 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아보가드로의 법칙,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 두 개 합한 거예요. 보일이랑 샤를, 보일, 샤를의 법칙, 이상기체 방정식.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 부피, V는 몰수 N에 비례한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기체 1몰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2몰은 44.8리터, 3몰은 67.2리터가 된다. 간단하죠? 몰수에 비례한다. 쉬운 내용입니다. 기체 1몰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22.4예요. 그죠? 표준 상태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몰수가 변함에 따라서 부피도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변해진다. 자, 보일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압축되어 부피가 줄어든다. 제가 어떤 부피 공간이 있는 걸 힘으로 그냥 꽉 눌렀습니다. 힘으로 누른 그 힘의 만큼 부피도 줄어들게 되죠. 그죠? 부피라니까 압력은 반비례입니다. 힘이 세지게 누르면 부피도 줄어든다. 힘은 세졌는데, 압력은 세졌는데, 부피는 줄어든다. 쉬운 내용입니다. 샤를의 법칙. 기체의 부피, V는 온도에 비례한다. 자, 온도가 높으면 분자 상태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부피가 커집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부피가 증가되죠.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팽창한다. 자, 보일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을 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니까 한번 수식으로 볼게요.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부피는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합니다. 보일의 법칙. 부피는 뭐에 반비례합니까?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압력분의 1에 비례한다.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 샤를의 법칙.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죠? 보일 샤를의 법칙. 세 개를 합합니다. 요거 1번, 2번, 3번을 합하게 되면은 부피는 비례하는데 몰수하고
압력이 반비례하면서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저희는 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이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꼴로 바꿀 때는 상수, 비례 상수가 필요합니다. 비례 상수를 이제 저희가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V는 비례한다 N P분의 T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이상기체 방정식에 R 값을 넣어줍니다. 상수 기체상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PV는 NRT라는 P를 일로 옮기면은 어떻게 되나요?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유도가 되겠죠. 그렇죠? 아보가드로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들을 다 통합해서 해봤더니 이상기체 방정식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이 이상기체 방정식, 이 R값은 0.081리터 ATM, 기압 1, 기압이죠. 몰수 K, 켈빈, 온도, 절대 온도입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0.082라는 상수를 갖게 됩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일-샤를의 법칙을 또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일-샤를의 법칙을. 자,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봤더니 보일-샤를의 법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보일-샤를의 법칙은 온도나 압력이 표준에서 변하면 부피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 있음. 자, 그 위에선 얘기 다 나왔죠. 부피, 온도, 압력,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공식을 만들 겁니다. 근데 요거로 가기 전에 이 3번까지 나온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보면 P분의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왔고요. 자, 보일-샤를의 법칙 한번 볼게요. 보일-샤를의 법칙은 일단 PV는 NRT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P분의 NRT도 아보가드로와 보일과 샤를 이 모든 것들을 다 결합해가지고 만든 공식이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V는 NRT. 압력이 변할 수 있고요. 부피가 변할 수 있고요. 온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몰수하고 상수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에 비해서? 애초 P분의 NRT에 비해서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거나 부피가 변하게 되면은 위에 같은 공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 변할 수 있어요. N하고 R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두 식을 나눠서 V'에 대해서, V'이라는 얘기는 즉 변한 부피값, 처음보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변한 부피값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바로 보일-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V'으로 바꾸게 되면 V'은 요거에서만 볼게요. 먼저 P로 넘어가겠습니다. P'분의 NRT가 되겠네요. T'.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요 NRT, 요 NR이죠? 요거로 가지고 하면은 T가 되겠죠. T. 이걸 여기 넣을게요. 이게 뭐 여러분도 다 해보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T분의 PV 곱하기 T'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V'은 V 곱하기 T분의 T' 곱하기 T분의 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피가 변한 거예요. 또 압력이 변했습니다. 또 온도가 변했어요. 그때 처음과 마지막에 부피, 압력, 온도들을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온도나 압력이 표준 상태에서 변화하면 부피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V'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온도, 절대 온도 몇인가요? 아까 K가 나와서 한번 생각나요. 273 플러스 우리 도시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예를 들면 25도씨는
우리가 25도씨예요. 25도씨는 몇 켈빈인가 하면은 273 플러스 25는 298 켈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보일, 샤를 이상기체 방정식 다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는 것을, 이 공식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들을. 어떤 용기 속에 원자량 35.5인 염소 35.5kg이 들어있다. 만일 이 염소를 방출해서 표준 상태라면 염소가 차지하는 용적 부피는 얼마인가를 물어본 거네요. 자, 응? 1번 어떤 용기 속에 원자력 35.5g인 염소가 35.5kg 들어있습니다. 만일 이 염소를 방출해서 표준 상태라면 염소가 차지하는 용적 미터 3승 몇 큐빅미터냐고 물어보게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염소 CL2 1몰은 몇 g입니까? 71g이죠. 왜? CL 원자력이 35.5라고 했으니까 CL2니까 71g 되겠습니다. CL2 1 이거 몰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22.4L가 됐습니다. 그렇죠? 요 값을 알고 요 값을 알고 거예요. 자, 요걸 이용해서 밀도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갖다 보면은 부피 22.4L 분의 질량 71g.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요거 단위 바꿀 수 있습니다. 22.4 리터 3승분의 71kg. 이거. 잠시만요. 71 킬로그램으로 할 거예요. 이게 PPT가 이게 가끔씩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71kg. 1000배. 리터에서 미터 3승으로. 이거 미터 3승 톤입니다. 킬로 리터예요. 자, 1000배 똑같이 올렸습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밀도를 제가 여기다가 쓰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질량이라는 것 때문에 질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해도 질량 변하나요? 질량은 안 변해요. 하지만 부피는 변합니다. 압력도 변합니다. 이제 온도도 변해요. 질량은 안 변합니다. 고유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밀도라는 거를 우리가 두고, 왜냐면 이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가 뭐였어요? 염소를 방출을 해서 표준 상태로 하면 염소가 차지하는 용적을 구하는 거였죠. 근데 얼마만큼의 염소를 방출하는 겁니까? 35.5kg의 염소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톤이랑 똑같으니까 용적이 몇 톤이 될까? 몇 큐빅미터가 될까 물어보는 건데, 최초 35.5kg의 염소가 방출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킬로그램 단위를 부피의 단위로 바꿔줄 건데, 이 35.5kg가 방출이 됐어요. 무게 단위인데 이게 부피가 얼마만큼으로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킬로그램과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부피와 질량, 무게죠? 자, 밀도입니다. 밀도. 이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게 돼요. 71kg인데 이거는 22.4 리터 3승이었죠. 이거,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11.2 리터 3승이 35.5kg의 염소가 방출됐을 때 용적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표준 상태의 10리터 산소는 20도씨 500mmHg에서 몇 리터인가? 1기압은 760mmHg.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V', 보일 샤를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V'는 V 곱하기 T분의 T' 곱하기 P' 분의 P. 자,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V' X의 리터는 V 처음에 몇 리터였습니까? 10리터셨고요. 온도 뭐예요? 처음에 20도씨였어요. 20도씨. 그러면 맨 처음에는 표준 상태였다가 273 더하기 20도씨. T' 20도씨죠? 그죠? 자, 곱하기 P 어떻게 됐습니까? P 변한 게 500mmHg로 변했죠. P' 500이네요. 그죠? 원래는 1기압 760인데.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16.31리터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아요. 한 장 더 써야겠네요. 문제를 보이게 하고. 자, 3번. 이상기체로 가정한 산소가 0도씨 10mmHg에서 1.4L 중에 들어있을 때 무게는 얼마인가를 물어보게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부피가 변한 거를 보고 그 부피에 해당됐을 때의 밀도와 그때 고정되어 있는 질량과의 관계를 보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기체로 가정한 산소가 0도씨 10mmHg에서 1.4L 중에 들어있을 때의 무게는 얼마인가? 먼저 산소 O2는 O2의 1몰은 32g이죠. O2의 1몰은 22.4L입니다. 그죠? 2.4L. 그리고 이거 보고 밀도 구하려고 할 거예요. 아까처럼 22.4L 분의 32g. 밀도를 구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 이 정도의 부피일 때 이 정도의 무게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이 부피 있잖아요. 이 부피. 이게 30.2g 질량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죠? 하지만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이 부피 22.4L가 변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압력이 10mmHg 압력이에요. 압력이 10mmHg로 됐으니까 760에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당연히 변했을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V'은 V 곱하기 아까 T분의 T' 곱하기 P' 분의 P였죠. 자, 하면은 자, 22.4L.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죠? P' 분의 P. T' 분의 T. 표준 상태니까 0도씨죠. 273분의 273 더하기 0이니까 273이죠. 자, 273분의 273입니다. 뺐어요. 그럼 P. P'분의 P 하나 남았죠. 이건 뭘까요? P' 10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1기압 760에서. 이건 다시 쓰면 22.4L. 10분의 760. 그죠? 1702.4L가 됐습니다. 자, 1702.4L를 보고 밀도가 여기 관하게 되는 거죠. 밀도가. 자, 그리고 이게 자, 요 숫자가 이제 샵 요거랑 대처가 됐죠. 20.4L가 변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X 그램 1.4L 중에 들어있는 산소의 무게를 구하는 거예요. X 그램 1.4L 중에 있습니다. 리터와 무게와의 관계, 부피와 질량과의 관계를 여기다가 사용할 거예요. 이 리터를 질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702.4L가 있었고 32g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램 단위만 남죠. 이렇게 없어지고 0.0263g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키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